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스팟 겉핥기의 한울보 고직순 편집인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본지 너무 오래돼서 뵙고 그러게요. 싶네요. 그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실까요? 예, 네. 호주의 좀 증가 추세 많이 네. 돌아다닌 거는 이제 아실 거고, 증가 추세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서호주하고 이제 퀸즐랜드에서는, 세 주부터 이제 좀 부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기준으로 오후 3시 연방. 근데 이제 연방은 항상 네. 오후 3시로 보건부를 발표하고요. 네네. 뉴사우스웨일즈는 저녁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연방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3시 기준으로 이제 호주 확진자는 6,711명.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거기까지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 16명이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네네. 상당히 이제 호주는 둔화가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증가세 보면 사실 굉장히 컸죠. 네네. 다행히 이제 지난 7일 동안은 전체가 117명이어가지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 또 7일 동안은 이제 한 297명. 그러니까 지난 토탈, 7일 그 주간 숫자 토탈이요? 확진자가요. 네네. 예. 그래서 지난 7일 연속 0.5% 미만 증가에 그쳤고 그 네. 전주는 이제 1% 미만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호주는 둔화가 됐습니다. 네네. 숫자적으로 보면 19일날 45명이었다가 20일부터는 이제 20일부터 26일까지는 거의 10명에서 2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3명, 22명 이런 식으로. 예. 네네. 그래서 많이 둔화가 됐고 네. 물론 이제 6,700명 중에 이제 사망자는 오늘 현재까지는 83명으로 지금 집계 됐고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호주가 회복된 사람이 5,539명이니까 요 숫자를 빼면 대충 이제 액티브 얘네들이 호주 정부에서 액티브 환자라는 건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안 된 이제 네. 확진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 숫자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1,086명 호주 전체로 네. 1,086명인데 하루 사이에 155명이 줄었다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한 거죠. 네. 확진자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액티브 환자에 대한 얘기고 네. 호주는 이제 어제까지 50만 6천 명 이상을 테스트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액티브한 1,086명 중에 이제 115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 중이고 네. 이 중에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ICU라고 인텐시브 케어 유닛 ICT에 있는 중환자실에 42명이 있고 네. 요 42명 중에서 이제 단속기 의존된 사람들이 정말 이제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죠. 여기서 네. 주로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현황은 그렇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를 좀 국한해서 보면 뉴사우스웨일즈는 요게 이제 3,002명으로 3,000명이 넘었는데 네. 요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는 저녁 밤 8시에 집계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어저께 밤 8시 통계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밤 8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내일 나옵니다. 늦어가지고. 그래서 3,002명으로 하루 24시간 사이에 8명이 지금 늘었고 사망자가 이제 36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호주 확진자의 약 한 40%, 네. 사망자 중에도 한 40% 정도 보시면 대략 비슷합니다. 네. 회복은 이제 한 2,200명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는 아까 말한 이제 그 중요시 봐야 될 액티브 환자가 지금 현재 758명이 지금 액티브 환자가 있다는 네. 거고요. 예. 그동안 이제 거의 20만 명, 18만 9천 명 정도 이제 검사를 했고, 네. 예. 호주에서는 가장 지금 검사자가 제일 많죠, 지금 여기도. 네. 예. 그래서 중환자실에는 현재 182명이 치료인데 아마 다 병원은 아니고 일부는 집이나 이런 데서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치료를 받는 사람이 182명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758명 이 회복이 안 된 상태지만 그중에 증상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일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네. 전화로 치료받고 있고요. 네. 182명이 이제 좀 병원하고 심각하게 치료 중이고 이 중에 이제 중환자실이 11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소호흡기 의존한 사람이 15명. 네. 이 벤틸레이터라고 그러죠. 산소호흡기. 네. 요 숫자 중에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상입니다. 예. 지금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우려되는 게 이제
뭐 신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 펜리스 근처에 있는 예, 이제 양로원. 앵글케어 예, 예. 양로 뉴마치 하우스에서 그동안 감염자가 계속 늘어서 53명이나 감염이 됐어요. 그 노인거주자 양로원에서만요. 예, 양로 아, 하나의 그 클러스터로 봤을 때 네네. 거기서만 지금 거의 직원이 이제 아시다시피 직원이 음, 감염됐는데 모르고 음. 한 6시부터 6일 동안을 근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아, 전파가 많이 되고 또 전파돼가지고 일단 음, 53명이 감염됐고 노인들 중에 사망자가 벌써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노인 거주자들 34명, 그다음에 직원 19명이 지금 감염돼서 여기가 지금 가장 큰 지금 이제 좀 음, 뭐랄까 좀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집단 감염죠. 네. 또 하나 오늘 뭐 네피안 병원에서 직원 한 네. 명이 감염이 확인돼서 이런 케이스도 이제 또 음, 주변에 어떻게 전파가 될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보건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그 CD가 호주 전체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카운슬에 있는 분들 중에 독감 증상이 있거나 열이 음, 심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장하는 지역이 있어요. 한 열 몇 개 되는데 아, 그 예. 카운슬이 이제 그 보건부 보시면 늘 발표합니다. Area 네. for 뭐 concern이나 increased testing and 예, surveillance라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와 그 감시를 굉장히 예,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이제 알파벳 순으로 보면 대충 뭐 그렇습니다. 예, 블랙타운, 그다음에 블루마운틴, 네. 카나다 베이, 컴벌랜드, 음, 그다음에 이제 골번, 네. 그다음에 이너시티, 리버풀, 파라마타, 네. 펜리스, 예, 랜드윅, 라이드 뭐 이스트도 예, 포함되어 있죠. 라이드 네. 그다음에 웨이벌리, 음, 울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에는 사실 검사 받기가 힘들었는데 아, 여기에 예. 사는 주민들은 좀 감기 증상이 심하거나 의심스러우면은 GP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기 피버 클리닉이라고 그러죠. 음, 반려검사소 연락을 하면 바로 검사를 받도록 이제 합니다 보면은. 음, 왜냐하면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음, 억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목표이기 음. 때문에 아, 한 10개 정도 카운슬 지역이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아. 예 그럼 그런 그렇게 돼 것도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겠네요. 그 예, 지역에 근데 관한 대충 상황요. 뭐 예. 크게 여기서 이제 좀 회복자가 많이 나오고 네, 확진자가 줄면은 네, 아마 인구 대비 뭐 퍼센티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음, 그 컨선 지역에서 우려 지역에서 빠지고 네, 또 어떤 지역이 늘어나면 또 새로운 지역이 음, 되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한 아, 2, 3주 계속 모니터 했는데 네, 대충 여기 말씀드린 우리 한인 중에서 이제 교포들이 밀집 지역은 이제 라이드도 있고 라이드랑 파라마타도 파라마타 지금 정도, 있고 예. 캐나다 베이 블랙타운도 이렇게 있을 돼 수 있죠. 있고, 주로 요 예. 세 군데가 주로 네, 이제 한인들도 이너웨스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네, 선호 카운슬의 한인들도 꽤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 증상이나 발열이 좀 심하고 네, 독감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집통하거나 요즘은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다 네. 전화로 먼저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까지 몇 시에 가라 뭐 와서 네, 받아가라 이런 거니까 네. 무조건 가시면은 싫어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눈치가 전화를 없다 먼저 그럴 것 같아요.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뭐 다른 주들은 뭐 큰 증가세가 없습니다. 빅토리아도 네, 지금 뭐 한 3명에서 음, 1349명 뭐 그 정도고 퀸즐랜드 4명 들었지만 뭐 별로 없고 네, 나머지 서주 뭐 다 500, 나머지 400 얼마인데 뭐 타스마니아가 좀 우려스럽긴 한데 네, 주 인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 210이고 여기가 음, 사망자가 11명이고요. 그리고 아, 여기 액티브 환자가 83명으로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 타스마니아가 지금 굉장히 뉴사스웨일 다음으로 걱정스러운 음. 지역이 타스마니아입니다. 호주에서는. 그리고 예. 지난번에 다른 주들은 다 병원도 약간 폐쇄, 예, 일단 거기도 지금 클로징하고, 굉장히 예, 좀 시골스럽죠. 모든 네, 시설이 좀, 낙후돼 있고 병원도 좀 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예, 좀 우려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그 대응은 지금 대체로 네, 뭐, 새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 2단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 개발 전까지는 정부 세 개의 전략이 지금 치중해서 네, 하고 네, 있어요. 그게 이제 검사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검사 키트를 뭐 한국 거든 어디 거든 받아서 지금 이제 테스팅 그 능력을 최대한 확대. 왜냐하면 백신 개발 전까지는 네, 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네, 예방책이고 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어떻게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 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매일 5천에서 7천 명 정도 하는데 네, 요번 이제 어제까지 이제 50명, 6천 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발병했다 그러면 이제 빠른 대응, 그다음에 음. 억제, 확산 안 되게 하는 이제 네. 그런 건데, 왜냐면 그 전에 뭐 유람선 그 루비 프린세스호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2,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시드니 서큘라키 아, 외항선 그대로 무대에 내린 내렸을 거요? 때, 예, 예. 이 사람들을 절대, 그 뭐,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든 아니면 음. 해외에서 온 사람, 비행기로 온 사람들처럼 한 지역에, 아마 다 못하면 배에서 내리지 음. 못하게, 못 내리긴 못해요. 국제선법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내려오면, 하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기다려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씩 검사해서 음. 반려 검사를 하든 아니면 음. 뭐 좀 격리시켜서, 이상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한 지역으로 보내서 네. 격리를 14일 시켜가지고 이상 없으면 다 그전에도 예, 그랬잖아요. 즉 그렇죠. 우한에서 온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로 그렇죠.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야 지역 네. 사회가 안전되는데 유감스럽게도 2천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을 음. 종이 한 장 달랑 주고 뭐 14일 동안 집에 가서 자가격리 하세요 하고 그냥 다 보낸 거거든요. 음. 거기서 무려 환자가 600 몇 명이 음. 나왔고 2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네.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음. 했는데 물론 그때 뭐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와 지금 연방이 서로 지금 내무부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배경은 네. 뻔한 거. 그 2,000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없는 음. 거거든요. 호주는 그죠. 유감스럽게도. 예.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빨리 이제 그런 걸 보완해서 이제는 그런 더 이상 그런 뭐 물론 뭐 출입국을 막았기 음.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혹시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네. 빠르게 대응하고 환자, 중환자실 들어갈 수 있는 음. 시설을 둬서 이제는 네. 대응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음. 뼈아픈 호주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뭐 음. 하루에 3월 28일 날 457명까지 늘었잖아요. 뭐 그 이후에 그렇죠. 물론 꺾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런 실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네. 두 번째 발빠른 대응하고 억제 음. 능력이 호주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개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세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확진자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네. 이게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음. 발표한 게 이제 그 트레이싱 저건데 아, 앱입니다. 앱, 앱이요? 트레이싱 앱을. 네네. 예. 호주에서는 이름을 뭐 싱가포르 거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거기는 이제 트레이싱 투게더인데 네. 여기는 이제 코비드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 아, 이제 해서 이건 뭐 강제는 아닙니다. 네. 자발적인 거고 물론 확진해가지고 걸리면 반드시 깔아서 저걸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뭐 본인 실명 말고 뭐 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원하면 그래서 예. 뭐 정말 해서 다만 이제 그 주변이라든가 한국 비슷하게 네. 어디에 확진자가 있고 이런 걸 음. 갖다가 해서 관리해가지고 이제 많이 추적이 가능하고 확진되는 사람은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죠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음. 정부가 하는데 글쎄요 뭐 과거보다는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정부 어느 정도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예. 네. 그러면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리오픈하는, 그러니까 완화 예, 예. 조치 실행 단계가 예, 들어갔다 오늘 다 그랬잖아요.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주 하고 퀸즐랜드 두 개 주 총리가 다 네. 오늘 아침하고 오후에 발표하더라고요. 네. 서울주 마크 맥고한 총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는 뭐 오늘도 증가가 없었어요. 아, 제로고요. 그래서 제로요. 네. 여기는 서울주는 내일부터고 네. 완화가 그다음에 퀸즐랜드는 오는 이제 토요일 5월 2일부터입니다. 그 네. 완화가 네. 서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대동소이한데 네. 최대 지금 2명 모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가족은 10명까지 실내와 음. 야외에서 가족 피크닉 같은 그런 친구 모임을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예, 가족이어야만 됩니다. 아, 만약에 친구는 경우는 한 명만, 한 명, 두 아, 명. 11명까지 피크닉을 되게, 허용하되 두 명까지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예. 피크닉, 낚시, 비접촉 리크리에이션 활동이라고 하는데 뭐 난 컨택이라는 거죠.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음. 리크리에이션 활동. 뭐 럭비 같은 거는 몸을 부닥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안 아, 됩니다. 아, 농구도 안 됩니다. 그럼 개인 축구도 부닥쳐야 돼 안 스포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에서, 그런 거 가서 하면 10명 어, 미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난 컨택 리크리에이션 음, 액티비티라고 딱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네. 뭐 배드민턴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되는지 떨어져서 하니까 그러나 일단 그런 골프 뭐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좀 그러면? 비접촉하는 그런 거 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뭐 낚시, 보트 타기. 근데 음. 보트는 각 1.5m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약, 그렇게 그게 앞뒤. 좀 멀면 가능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네. 아마 혼자 말씀드린데 혼자 그런 거 등산 음, 캠핑 같은 건 다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고. 네. 예, 또 부동산 오픈하우스도 이제 허용하고. 인원 제한이 아, 물론 두겠죠. 10명 한 네네. 동시에 못 들어온다거나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거리감, 되고. 예. 예.
홈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개방하고 뭐 종종 같이 뭐 저기 슈퍼마켓 뭐 병원 약국 그다음에 타가서 출석 이런 건 다 기존에 되는데 네. 10명으로 돼 있고 지금 나머지도 10명입니다. 2명에서 다 10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그대로 10명이고 네. 단 이제 지금도 안 되는 공원의 놀이터 뭐 야외 이렇게 운동 설비가 있는 그런 설비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다음에 식당, 카페 뭐 다 푸드코트 다 그렇죠. 테이크아웃면 예. 배달로 하는 거 그런 건 다 똑같고요. 예, 그런 건 하고 다만 이제 가족 위주의 활동에서만 되는 조금 거네요. 이제 가족도 모임까지는 허용해 주자 하고 이제 1단계로.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두 주가 하는 걸 보고 결국 호주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즈나 빅토리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꺼번에 동시에 절대 다 풀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두 주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또 뭐 생각보다 증가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하면 이제 조심스럽게 빅토리아나 뉴사우스웨일즈 가겠죠. 퀸즐랜드도 오늘 뭐 아나타시아 팔라시 주석지가 얘기한 건데 비슷한데 여기도 뭐 근데 한 가지 좀 여기 특이한 건 이제 차 타고 외출 드라이브 허용을 했는데 50km까지 50km까지 집에서 왕복은 아니죠. 50km까지만 가라. 그 이상은 돌아다니지 말고 가족 피크닉 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신자 같은 경우는 친구 한 명까지는 피크닉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일부 국립공원 개방하고 뭐 해서 서울저하고 비슷한 정도 선에서 이제 부분 완화를 하는 걸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좀 2주에서 하는 걸 보고 지금 답답하고 정말 다들 오늘 뭐 뉴스 보신 대로 뭐 일부 비치들 아침에 개방했다가 또 너무 많이 몰리니까 다시 다 닫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마 그렇게 다중이 모이는 거는 아마 허용은 안 할 것 같고 카운슬이 알아서 했는데 좀 시급해가지고 아마 다시 닫은 것 같아요. 그럼 편집인님, 그 완화되는 단계가 일단은 커머셜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인인이나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먹는 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고, 다만 그대로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일부 꼭 그 뭐 가족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1차적으로 완화하는 건 그런 단계네요. 10명까지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서 또 퍼지는 증가세가 별로 안 보인다면. 그러니까 폭증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뭐 커머셜이나 이런데 일부 허용하는 이런 건가요? 제일 이제 늦게 아마 예상하는 거는 뭐 스포츠 경기나 그런 거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FL이나 모이는 뭐 클럽이나 이런 거는 이제 비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는 제일 마지막 단계일 거고 그건 힘들고 또 해외여행도 아마 제일 마지막 단계일 텐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예상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좀 이제 압력을 하는 거는 결국은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 상거래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힘이 들고 지금 비즈니스가 다 죽었기 때문에 또 건물주들도 임대가 안 돼 빈 상태니까 지금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참 고민이죠. 식당을 정말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이랄까 좀 약간의 가능성은 한국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사실 뭐 지금 생활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생활 방역으로 더 오히려 완화했잖아요. 뭐 굉장히 한국 호주처럼 하지 않고 지금 완화했는데 더 완화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식당도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건너뛴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로는 다 전면 개방은 안 될 거고 부분적으로 식당도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기에 스퀘어미터나 테이블로 따져서 그 40개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테이블당 앉는 거는 4명까지는 허용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테이블은 안 되고 건너뛰는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게 이제 애매하고 단속하기도 그렇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식당도 어떤 경우는 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좁고 이렇게 자리도 몇 개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류적인 적용도 어렵고 하니까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가 아는 상거래 활동 그리고 접촉하는 거는 아까 말한 콘택은 이제 허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액티브 환자가 이제 한 뭐 200~300명 서로 떨어져야 되고 뭐 하루 증가가 10명 미만으로 정말 떨어져야 되는 이러한 거로 한 3주 정도 쭉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가 2단계가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지금 뭐 예상을 합니다만 네. 정부도 고민일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그 모르지 않기 어려울 것 때문에. 같아요. 먼저 이제 결정하기가. 가족부터. 근데 유사시에는 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지금 요구를 못하고 네.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5월 뭐 초순부터 이제 학교가 다시 뭐 음. 학교도 동시에 전체 학생 중에 25%가 동시에 등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4교대식으로 하는 비슷하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 일주일에 학교 하루나 이틀. 학교 예. 안에서의 사회적 거리는 어려울 것 학교 같다라고 안에서도 가급적 지금은 하잖아요. 교실에 앉으면 옛날같이 특히 학생들 막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기 안 좋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슈퍼마켓처럼 X자를 펴가지고 교실에 이제 그런 시설들, 또 학교에서도 세정제 분명히 갖춰야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아까 말씀 시설이 따라줘야 되고,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고, 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양원이나 간호사가 여기 없지 않습니다. 학교가 뭐 시설도 부족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다시 말해서 정부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임시로 해도 학교가 학생이 많은 데는 간호사나 누굴 파견시켜서 감독 감독을 하고 그런 시설물들 뭐 만지지 못하게 하고 또 위생적으로 닦아야 되는 이런 걸 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여러 번 메르스든 사스든 겪어봤고 네. 그런 게 이제 습관화돼 있고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걸 아직까지 마스크에 대해서도 사실 뭐 갑론 울박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서로 뭐 써야 된다 아니다. 네. 의사들도 서로 얘기가 다를 정도로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서서히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화되는데 첫 번째 가장 필수적인 게 마스크를 사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일정하게는 좀 고민이 떨어질 텐데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좀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쓰게 하면은 네. 좀 그런 완화하는 것도 조금씩 더 부담이 속도가 없죠. 높아질 텐데 여기는 뭐 많은 의사들이 뭐 마스크 필요 없다는 걸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어느 주장이 지금 맞는지를. 그러나 저희 생활에서는 특히 좀 이렇게 저희도 가끔 뭐 사람들 많은데 가게나 이런 데 갈 때는 좀 쓰거든요. 그럼요. 쓰죠.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물론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호주가 조금 또 워낙 여기가 그런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늦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좀 바뀌어야죠. 바뀌고 남이 잘하고 좋은 거 있으면은 빨리 제도 반영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죠.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백신 개발 다 하시다시피 뭐 실험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만약에 백신 개발이 됐다 그래도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 부작용이 생겨서 만약에 한 명이 됐다면 그 제약회사는 어마어마한 그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또 보증에 모두 이게 정부가 보증했으니까 제약회사는 보건부에서 보증했으니까 같이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다 보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변호사들이 조금만 흠만 잡히면은 뭐 수천만 불씩 그냥 막 소송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까지 없애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는 기대를 최소한도 6개월까지는 기대를 못 한다고 보면 결국 이건 올 연말까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는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부가 제한을 풀어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은 아니어도 절반 정도까지 상업활동이 좀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국은 좀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NSW도 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 학교는 아마 싱가포르에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에서 또 한번 학교 계약했다가 싱가포르는 이제 학교에서 감염과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저소득층이고 기숙사 같은 데서 쪽방 같은 데서 생활하는데 이게 유람선 같은 데거든요. 정말 벙커베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은 몸만 자는 시설 한 방에 20명씩 집어넣어가지고 벙커베드에서 잠만 자는 시설이거든요. 대칭으로 보면 거기 못 사는 층에 보면 그런 데서 한 명이 걸리면은 뭐 수백 명 그냥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층이 엄청 걸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지역사회도 걸리고 뭐 일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부가
파출부, 가정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음. 집에 가서 일하면 또 집안 식구도 가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거기가 지금 이제 급증하는 추세인데, 뭐 2차 감염을 못 막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네. 학교가 겁을 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단계적으로. 근데 저는 겁을 내는 걸 떠나서 네. 단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시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학교마다 50명 이상 되면 간호사 무조건 파견, 네. 또 그 의료 보건부가 시설도 안 되고 고치게끔 해야 되는, 어디 가든 다 나가고 들어올 때 그 세정제하는 이런 것도 다, 그런 시설들, 기본 시설들 다, 또 학교 교사들이 또 그 발열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공항에서도 아직도 몇 개 없는데, 그걸 다 의무보급해가지고 학생들 등교할 때마다 다 체크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 한 명, 학생 한 명이 이게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는 거, 시작이기 때문에 네.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뭘 해야 되는데, 사실 호주가 알다시피 그런 게 굉장히 뭐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이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방역이나 의료에 대해서 한국이나 이런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아직 네. 멀었습니다. 그런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고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급하게 한두 달, 그럼 사실 집중 교육만 시키면 조금 의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체득할 수 있을 그죠? 텐데, 네. 이제 그런 게 느린 나라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유람선 루이 프린세스 보면 딱 서로 블레임 하다가 수천 명이 기다리고 하니까 네. 그냥 서로 그냥 내보냈죠. 네. 남 손가락, 니네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터지니까 그냥 2,000명을 시드니 시티에서 2,000명을 내린 사람을,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있었으면은 네. 기다려라 하고 어느 데로 가서 격리시켜서, 아니면 뭐 하다못해 발열 검사를 또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미 거기 감염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다 보냈다는 이런 네. 이런 멍청한 짓을 했거든요. 그건 네. 뭐 주정부, 보건부, 연방 내무부 다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죠. 그 관련된 층에. 그거에 지금 뉴사우스웨일즈가 호되게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였는데, 이제 조금 뭐 준화가 됐습니다만, 네. 이젠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그게 가장 걱정이네요. 학교를 열므로써 이제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5월부터 지켜보면서 아마 5월 네. 말 되면 아마 학교 개학하면서 이제 또 2주가 네. 5월 2일 뭐 4월 말이나 5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한 3주 정도 지나고 뭘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뉴사우스웨일즈도 5월 뭐 중하순 정도 되면 이제 뭐 단계적 완화를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답답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 편집인님 만나는 게 2, 3주에 한 번인데 그때마다 아주 서서히 변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기 잘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번 이제 우리가 또 만났을 때는 어떤 변화일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요. 뭐 그럼 점점 그때까지.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네네. 다른 뉴스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소식 듣기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